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내일 드디어 D-Day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컨센서스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피크를 보일 줄 알았지만 CPI는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치솟으면서 물가 부담을 안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9월에 금리 인상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 캡처를 해왔고요. 여기에서는 이번에 금리 인상을 75bp 자이언트 스텝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등에서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75bp 예상을 언급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제 컨센서스가 압도적으로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도구 다시 캡처를 해왔는데요. 눈높이가 올라가도 좀 너무 급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에 75bp 자이언트 스텝 밟을 거라는 베팅이요. 어제 90%대였는데 조금 전에 캡처한 내용에 따르면 97.5% 전망입니다.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죠. 그리고 아래는 12월 달까지 스텝의 예상치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20년 동안 이렇게 빠른 속도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 발표될 거에서 75bp 인상하고, 그 다음 FOMC에서 50bp 빅스텝, 그 다음에 또 빅스텝, 그리고 또 빅스텝, 또 빅스텝을 이어갈 거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1%대인데 연말이 되면 이 테이블대로라면 4%를 기록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에 비해서 4배 이상 기준금리가 뛴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뛴다는 것은 시중금리는 훨씬 더 가파른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1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았었고요. 간밤에 2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까지 뛰었습니다. 그 우려감이 이 국채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인데, 간밤 나스닥 지수가 소폭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금 이상한 현상이긴 한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글로벌 성장에 대한 낙관론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경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1994년 이후 최저치까지 밀려와 있습니다.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걸 같이 제시하면서 이 정도면은 이 과거에 보면 바닥 정도 찍고 지수도 바닥 찍고 돌려 올라갔더라라는 코멘트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미증시 볼 텐데요. 일단은 FOMC를 앞두고 대기 모드가 보였습니다. 혼조 마감이었는데 장중에 위아래로 등락이 거듭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좀 방향을 잡기 어렵다라는 그 심리가 여기에 녹아져 있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종가를 썼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지수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개별 실적주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안에 있는 오라클이라는 종목이 인프라 확대 수요에 힘입어서 이번에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하자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페덱스하고 보잉, 맥도날드 등도 시장 대비 아웃퍼포머 했는데요. 이제 다우 지수를 하방을 견인해준 역할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S&P 500 지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약세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과거 자료들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통상 약세장이라고 하면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빠질 때를 의미하는데요. S&P 500 지수는 지난 20년 동안 4차례의 약세장 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총 4차례고요. 닷컴 버블 붕괴 때 보시면 고점 대비 51% 급락을 했고, 이 빠지는 기간은 600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회복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165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08년에 나타났었던 전 세계적인 쇼크였는데 이때 S&P 500 지수가 58% 떨어졌습니다. 350일 정도 동안 빠졌는데 회복하는 기간은 1009일 걸렸습니다. 둘 다 1000일이 걸린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압축적으로 급락했다가 정말 빠르게 회복한 사례입니다. 팬데믹 쇼크였는데 고점 대비 35% 밀렸고 23일 동안 급락을 했고요. 회복하는데 한 100일 정도 걸렸습니다. 현재는 22.5% 고점 대비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111일 동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조금 더 넓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제 5월에 당잠사에서 체크해드린 자료인데요. 역사적으로 1872년 약세장 진입부터 쭉 통계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중간에 데이터가 많아서 좀 생략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하락 폭과 이 회복한 기간입니다. 일단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경기 침체로 들어가지 않고 통상적으로 나타났었던 약세장의 경우는 고점 대비 평균 2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회복하는데 한 4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세션이 포함된 수치까지 집계를 했을 때 통상 31%의 낙폭을 가리켰고요. 회복하는 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21개월 정도 소요됐습니다. 현재는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딱 22.5%의 낙폭이기 때문에 리세션과 리세션이 아닌 통상적인 약세 딱 중간에 껴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로에 있는데요. 내일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고 경기 전망치 어떻게 제시하고 파월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히트맵 보시죠. 간밤 마감한 미증시 내 안에 이제 흐름들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가 살짝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이슈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살짝 올랐습니다. 그동안 빠진 거 생각하면 조금 더 올라줬으면 했는데 구글이 0.3% 강세고 애플이 0.67% 플러스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가운데 기술 섹터와 함께 에너지 업종 정도 약간 올랐고요. 나머지 S&P 500 지수에 있는 업종들 다 밀렸습니다. 하락 마감된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센티멘탈 측면에서 좋을 리가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특징주를 조금 더 보면서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간밤 미증시 내에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종목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무더기 급반등세가 연출됐습니다. 알리바바가 6.8%의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확실히 중국의 분위기가 요즘 미국과는 다르죠. 그 포인트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물가 수치만 보셔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본과 중국 물가 수치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확실히 좀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이제 부담감을 덜어가는 모습이 지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일본과 중국 증시의 선방 최근 눈에 띕니다. 어제 중국 증시 1% 상승 마감을 했죠. 다음 보시죠. 중국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어제 마감 수치고요. 여전히 상승세를 또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월 말 이후에 중국은 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진정이 되면서 물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데이터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자료인데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정부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규제하고 옥죄고 이렇게 봉쇄를 하고 이런 쪽이었는데 다 정반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도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인프라 투자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플랫폼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는 정반대로 금리는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도 푸는 쪽으로 맞춰져 있죠. 다음 보시죠.
자, 중국 부양책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양책이 추가로 더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5% 감면에 이어서 보조금 지급이 더 연장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잡히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자율주행 신속 추진 법안이 올해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배터리의 기술력이 포함이 되고요. 차량용 OS 기술력, 자율주행, OS 관련 기술력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보시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전기차 밀어주기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린 부양안에 이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이 어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전기차 보조금 지금 수령 제한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이 안에 의외로 도요타가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실 테지만 지금 BBB 법안이라고 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건 법안, 미국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맨친 의원이 딴지를 걸어서 계류되고 있고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맨친 의원의 텃밭이 바로 이제 도요타 공장에 있어서 입김이 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서요. 이번에는 전기차 밀어주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전기차 관련 기업들 그리고 ETF까지 주가의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테크 기업들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완성차 기업까지 여기가 포함이 돼 있는 ETF입니다. 간밤 1.6% 반등 시도한 모습이고요. 앞서 보신 포드, GM, 테슬라 이런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 니오, 샤오펑 같은 기업들도 동반 강세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세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반대 매매 오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증권사 담보 부족 계좌가요 6배 급증했다는 소식이 13일에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초에 2,900개 정도 됐는데 1,600개가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보 부족 계좌는 통상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이 금액을 채워넣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그냥 로스컷 해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13일에 3.5%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이때 담보 부족 계좌가 속출한 겁니다. 하루 이틀 정도면 오늘 정도의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금 부족한 종목들 위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온 국가 전체적으로 휘청일 수 있을 만한 이슈인데 다행입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 협상 타결 소식입니다. 파업 철회 소식이고요. 안전운임제 연장에 총합의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오늘 눈에 띄는 이슈들 두 가지 조금 더 정리해봤는데 오늘 누리호 발사 앞두고 있습니다. 발사대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하이브 주가가 최근 왜 이렇게 급락했나 싶었는데 BTS가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점까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냉커의 당잠사였습니다.